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김초엽 작가의 물의 모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독성 화학 물질들. 그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며 램차카 특별구역과 인근 도시들과 농작지와 식수원을 광범위하게 초토화해버렸다.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건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가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램차카와 인근 산맥은 완전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죽음의 땅, 인간이 밟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유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주연이 상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물의 모사의 귀한 자들을 만나러 온 거죠? 죽음의 땅에서도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좀비처럼 변했어도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귀한 자들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르고요. 언니랑 그런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 거 있죠? 지금 당신은 물의 모사의 진실을 당신 같은 여행자만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곳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한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불쾌합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물의 모사를 대하는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독성 화학 물질들. 그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며 램차카 특별구역과 인근 도시들과 농작지와 식수원을 광범위하게 초토화해버렸다.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건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가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램차카와 인근 산맥은 완전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죽음의 땅, 인간이 밟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유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주연이 상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물의 모사의 귀한 자들을 만나러 온 거죠? 죽음의 땅에서도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좀비처럼 변했어도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귀한 자들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르고요. 언니랑 그런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 거 있죠? 지금 당신은 물의 모사의 진실을 당신 같은 여행자만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곳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한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불쾌합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물의 모사를 대하는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도움을 베풀러 왔고 구경하러 왔고 비극을 목격하러 왔고 또 회복을 목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행복한 결말 아닌가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강이네요. 당신의 움직임이 나에게 영감을 줘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오기 시작했다. 내가 더는 아름답지도 강인하지도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따금 궁금했지만 그 결말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질문도 그만두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나는 알 수 있었다. 고요와 정막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은 깊은 밤이 되면 바로 이곳이야말로 내가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걸. 흔들림도 뒤척임도 없는 부동의 장소. 움직임이 없는 몸. 모든 것이 멈춰선 몸. 중요한 무대를 망쳐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다. 음악이 막 흐르기 시작한 순간, 조명이 나를 비추고 동무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상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은 참 효율적이죠. 지속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그걸 그냥 배경 잡음으로 처리해버리니까요. 소음이 지속되면 소음 자체를 감각 처리 기관에서 음소거해버리는 셈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이 냄새의 존재를 그리고 어떤 소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것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배경 잡음은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그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때로 그것은 여행자의 시선으로만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의 시선 대신에요.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유한 씨,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당신에게서 언제나 배우고 싶은 강인함을 봐요. 상실을 딛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지닌 최고의 능력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는 최대한 유쾌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한나는 내 말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유한,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해. 지금 넌 회복되고 있는 거야. 몇 년이 걸리건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잃어버린 것을 자꾸 의식하지 마.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도 편안할 수는 없어. 우리가 쉴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잖아. 살아있는 건 곧 움직이는 거야. 왜 생동한다는 표현을 쓰겠어? 그 이후로 나는 한나에게 다시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한동안은 움직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특히 깊은 밤에.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침대 위에서 신음하다가 문득 그 모든 통증들이 물러나고 나의 움직임도 근육도 고요해지는 어떤 새벽에. 고정된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정적인 세계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도움을 베풀러 왔고, 구경하러 왔고, 비극을 목격하러 왔고,
또 회복을 목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행복한 결말 아닌가요? 그 소문들 전부가 진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내일 함정에 빠질 겁니다. 이곳의 연구자로서 첫 방문을, 그 다듬어지지 않는 낯선 비극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제게도 큰 영광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다녀가면 비극은 희석되어 버리는데 나는 그 다듬어진 비극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것의 비극을 마주하게 된 무척 운이 좋은 동지들이군. 정말 그 말이 맞으면 특종이잖아요. 수십 년간 감추어져 온 마을의 실체.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극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걸 기대하지 않고 온 사람이 여기에 있나요? 마을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섬뜩했는지, 아니면 진짜 사소한 얘기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1000번 꺾이는 꼬불꼬불한 커브길을 지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만 재밌게 하면 충분히 분량은 나와요. 무레모사 함께 읽어보았어요. 컨텐츠 안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책 표지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어둡고 깊은 책 내용과 달리 표지는 정말 밝고 순수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작가님이 의도하신 부분인 것 같죠? 여러분은 무레모사라는 귀한 자들 마을에 간 6명 중 어떤 성격과 가장 비슷하신가요? 저도 저곳에 간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평온해 보이지만 뒤집힌 환상의 도시. 내가 더는 아름답지도 강인하지도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내용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공포소설, SF소설은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독성 화학 물질들. 그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며 렘차카 특별구역과 인근 도시들과 농작지와 식수원을 광범위하게 초토화해버렸다.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건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가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렘차카와 인근 산맥은 완전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죽음의 땅, 인간이 밟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유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주연이 상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무레모사의 귀한 자들을 만나러 온 거죠? 죽음의 땅에서도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좀비처럼 변했어도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귀한 자들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르고요. 언니랑 그런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 거 있죠? 지금 당신은 무레모사의 진실을 당신 같은 여행자만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곳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한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불쾌합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무레모사를 대하는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독성 화학 물질들. 그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며
램차카 특별구역과 인근 도시들과 농작지와 식수원을 광범위하게 초토화해버렸다.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건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가 이른 물을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램차카와 인근 산맥은 완전한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죽음의 땅, 인간이 밟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유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주연이 상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무레모사의 귀한 자들을 만나러 온 거죠? 죽음의 땅에서도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좀비처럼 변했어도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귀한 자들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르고요. 언니랑 그런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 거 있죠? 지금 당신은 무레모사의 진실을 당신 같은 여행자만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곳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한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불쾌합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무레모사를 대하는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도움을 베풀러 왔고, 구경하러 왔고, 비극을 목격하러 왔고, 또 회복을 목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행복한 결말 아닌가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강인해요. 당신의 움직임이 나에게 영감을 줘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오기 시작했다. 내가 더는 아름답지도 강인하지도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따금 궁금했지만 그 결말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질문도 그만두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나는 알 수 있었다. 고요와 적막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은 깊은 밤이 되면 바로 이곳이야말로 내가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걸. 흔들림도 뒤척임도 없는 부동의 장소. 움직임이 없는 몸. 모든 것이 멈춰 선 몸. 중요한 무대를 망쳐버리는 상상을 하고 있다. 음악이 막 흐르기 시작한 순간, 조명이 나를 비추고 동무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상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은 참 효율적이죠. 지속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그걸 그냥 배경 잡음으로 처리해버리니까요. 소음이 지속되면 소음 자체를 감각 처리 기관에서 음소거 해버리는 셈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곳 사람들은 이 냄새의 존재를 그리고 어떤 소리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것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배경 잡음은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그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때로 그것은 여행자의 시선으로만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의 시선 대신에요.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유한 씨,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당신에게서 언제나 배우고 싶은 강인함을 봐요. 상실을 딛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인간이 지닌 최고의 능력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는 최대한 유쾌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한나는 내 말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유한,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해. 지금 넌 회복되고 있는 거야. 몇 년이 걸리건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 잃어버린 것을 자꾸 의식하지 마.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도 편안할 수는 없어. 우리가 쉴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잖아. 살아있는 건 곧 움직이는 거야. 왜 생동한다는 표현을 쓰겠어? 그 이후로 나는 한나에게 다시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한동안은 움직임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특히 깊은 밤에.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침대 위에서 신음하다가 문득 그 모든 통증들이 물러나고 나의 움직임도 근육도 고요해지는 어떤 새벽에. 고정된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정적인 세계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도움을 베풀러 왔고, 구경하러 왔고, 비극을 목격하러 왔고, 또 회복을 목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행복한 결말 아닌가요? 그 소문들 전부가 진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내일 함정에 빠질 겁니다. 이곳의 연구자로서 첫 방문을, 그 다듬어지지 않는 낯선 비극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제게도 큰 영광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다녀가면 비극은 희석되어 버리는데 나는 그 다듬어진 비극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것의 비극을 마주하게 된 무척 운이 좋은 동지들이군. 정말 그 말이 맞으면 특종이잖아요. 수십 년간 감추어져 온 마을의 실체.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극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걸 기대하지 않고 온 사람이 여기에 있나요? 마을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섬뜩했는지, 아니면 진짜 사소한 얘기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1000번 꺾이는 꼬불꼬불한 커브길을 지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만 재밌게 하면 충분히 분량은 나와요.